네, 안녕하세요. 한샘 수학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방정식,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연립부등식 말고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값 있는 부등식인데 절대값 하나짜리 있는 부등식만 다룰 겁니다. 예, 간단하게 잘 나오는 연립부등식과 그것도 연립부등식도 연립 1차 부등식만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 연립 1차 부등식 그리고 절대값 하나 있는 부등식 그 방법을 풀이 방법을 꼭 기억하시며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책 여기 프린트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 단원인데 이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연립 1차 부등식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연립 1차 부등식 어렵지 않아요. 지금 예제 1번처럼 1차식 2x가 4보다 큰 거, 또 1차식 x 더하기 3이 7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1차 부등식이 두 개로 연립되어 있을 때 연립 1차 부등식이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 거냐? 풀이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수직선을 이용해서 공통범위를 찾는다. 바로 연립 1차 부등식, 연립한다면 공통범위 찾아야 되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우리가 공통범위를 찾은 게 제일 빠르고 편합니다. 수직선을 그려서 연립은 항상 공통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공통범위를 찾는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여기 빨간색 한번 해봅시다. 2x가 4보다 크다. 이거 1번식 빨간색이고 2번식은 파란색으로 x 더하기 3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따로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로따로 할 때 여러분들이 말해볼 거예요. 바로 풀을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식이 바로 첫 번째 1번식은 2하고 4 약분할 수 있죠? 2로 약분하면 x는 뭐보다 크다? 그렇죠. 2보다 큰 거고요. 또 파란색은 x는 3 넘어가면 뭐보다 작거나 같다? 7 빼기 3이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1차 부등식 풀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이 형태를 그냥 답으로 쓰시면 돼요. 답은 뭘까요?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고 2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 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복잡해지면 조금 한 번에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해보겠다 했죠? 그래서 풀이는 제일 먼저 풀이는 이렇게 식을 간단히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수직선을 그려봅니다. 수직선 x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빨간색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러면 2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2는 숫자가 x값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2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표시했냐? 2를 색칠하는 게 아니라 2가 안 들어가 있다는 표시. 빵꾸 표시. 이렇게 구멍을 냈죠? 그리고 2보다 큰 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그렇죠. 2보다 큰 건 이 오른쪽의 값, x값들이죠. 그게 바로 1번 식이 빨간색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2번식은 어디입니까? 2번식. 2번식은 4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근데 4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점, 이렇게 칠하는 이렇게 딱 빈칸을 메꿔주는 거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4는 꼭 들어가니까 점을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4보다 작은 부분, 왼쪽이죠, 왼쪽. 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이렇게 왼쪽으로 그려주시면, 자, 불러볼게요. 자, 요 공통범위 누굽니까? 맞죠. 바로 공통범위는 1과 2의 공통범위. 여기 네모 맞습니까? 여기죠, 여기. 답은 2보다 어떻다? 크고 4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식으로 수직선 그린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제만 푸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 2번 똑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식을 정리, 두 번째는 한번 수직선에 그려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시작! 네, 해봤습니까?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식을 정리해보랬죠? 자, 풀이. 제일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플러스 x 되니까 무슨 x? 예, 7x. 그리고 17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 14. 그래서 양쪽에 뭘로 약분할 수 있어요? 예, 7로 약분하면 x는 7하고 14 약분하면 2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됐습니까? 자, 밑에 것도 합시다. 똑같이. 마이너스 x가 넘어가 주면 플러스 x에서 그쵸? 4x. 그리고 마이너스 7 숫자는 오른쪽에. 그럼 더하기 7이니까 12. 마찬가지 4로 약분되죠. 그럼 4로 약분하면 그쵸? x는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는 식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몇 개씩이 나왔다? 이렇게 두 개씩 깔끔하게 나왔죠. 이때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 예. 요 위에 거 빨간색을 1번, 밑에 거 파란색을 2번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보자고요? 그쵸?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내 보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자, x값은 뭐보다 크다고요? 예,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니까 들어가지가 않고 예, 이렇게 오른쪽 많이 큰 거 이렇게 1번 생각하고요. 자, 2번은 x는 뭐보다 작다? 예, 3보다 작다. 3도 안 들어가죠? 빵꾸 뚫어놨습니다. 작은 거니까 왼쪽 부분이죠? 3보다 작은 부분 왼쪽. 이게 2번인데 자, 1번과 2번 예, 공통 범위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여기. 예, 여기. 그래서 요거 색칠하면 탑 세 번째 공통 범위. 그렇죠. 뭐로 봅니까?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예, 크고. 그리고 거기 있는 x 값들은 또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예, 3보다 작아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공통 범위 수직선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제가 이게 문제가 많아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개념 문제만 했기 때문에 예, 문제 2번에 1번만 우리가 접근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좀 더 복잡해 보입니까? 예, 그래 보여도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제1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연립부등식의 이 식들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x를 넘어가 주면 예, 마이너스 2x 계산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x고 1을 계산하면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예, 마이너스 3하고 해서 마이너스 4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 네, 바로 첫 번째 이 식은 x는 마이너스로 이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부등호 방이 어떻게 돼요? 바뀌죠? 4보다 큰 거고 두 번째 여기는 정리해 볼게요. 이게 뭐야? 6x 플러스 6이 x 빼기 4였죠. 예. 그러면 요 식은 정리해 보시면 x 넘어가주면 뭐예요? 5x 자, 6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0이 됐죠. 그래서 자, 불러주세요. 네, 5랑 10이랑 예, 약분하면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g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정리했습니까? 그럼 이 정리한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 수직선, 그죠? 수직선에 그려주시면 자, x는 뭐보다 크다고요? 예, 4보다 크다. 4보다 큰 거. 예, 제가 여기다가 4 쓰고 이렇게 쓸게요. 4보다 큰 거. 그리고 빨간색으로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는 4보다 작은 이쪽에 있죠? 마이너스 2. 들어가야 되니까 점 찍었고 마이너스 2도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작거나 같은 거. 왼쪽이네? 어랍쇼? 요거는요. 공통 범위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래서 답. 세 번째 답. 공통 범위 있다 없다? 없다. 해는 있다 없다? 해는
예, 없다. 이렇게 공통 범위가 없으면 해는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2번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2번도 정리를 빨리 한번 해봅시다. 2번은 정리를 해보면, 네, 불러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쵸? x 더하기 3, 그리고 2 곱하면 2x 마이너스 4. 여기는 분모가 3도 있고 6도 있고 2도 있죠. 분모 분자에 예, 이거 통분해가지고 뭐 하기엔 좀 그렇죠. 예, 그냥 양변에 양쪽 부등식에 예, 뭘 곱할까? 예, 분모가 여기 3, 여기는 6이니까 예, 분모가 6 곱해지는 게 더 좋겠죠? 왜? 3과 6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하면 이거 분모 3하고 6이 없어지고 또 1과 6도 곱해지고 또 여기도 6 곱하면 6과 6 없어지고 2하고 6 없어지면 나올 수 있죠?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3하고 6 약분하면 2가 돼서 무슨 x? 예, 2x. 그리고 1도 곱해줘야죠. 하나씩. 6 곱하기 1은 6. 그죠? 이렇게 하나씩 곱해야죠. 또 이것도 6 하나씩 곱하면 없어져서 예, 5x. 그리고 2랑 6 없어질 때 3, 5, 15.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요거를 잘 정리하시면 자, 2x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3 넘어가주면 예, 마이너스 7. 자,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예, 마이너스 7. 또 5x가 넘어가주면 2x 예, 마이너스 예, 3x. 숫자 넘어가주면 예, 6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1. 그래서 깔끔하게 우리가 첫 번째 요 정리를 해주시면 자, 불러볼게요. x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7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예, 마이너스 곱할 때 부등호 바뀐댔죠?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0을 약분하면 네, x 부등호 방향 바뀌죠? 작거나 같다. 예, 누구다? 네, 7.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두 번째 수직선에 그려보시면 네. 이거는 보세요.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예,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리고 또 밑에 거 빨간색은 x는 또 7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어랍쇼?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범위는 딱 누굽니까? 예, 오직 7만 되겠죠? 7만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 답은 얘는 범위로 나오지가 않고 x값 그냥 7만 똑같이 있으니까 7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x값 범위에 없어서 해가 없을 수도 있고 x값 공통의 x가 하나만 있어서 7로 이렇게 부등호 범위로 안 나오고 7만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부등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이 1차 부등식 이렇게 부등식 1차식끼리만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요 예제 3번을 보시면 1차식인데 지금 연립되는 식으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자, 우선 식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요 가운데 있는 3x 빼기 1은 누구보단 커야 된대요? 그쵸? 2x 빼기 5보단 커야 되고요. 또 누구보단 작아야 된대요? 예, x 더하기 7보단 작아야 된대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따라합시다. 부등호가 2개 나왔을 때 예, 부등호가 몇 개요? 예, 이렇게 2개 한꺼번에 나왔을 때 연립부등식으로 바꿔서 한다. 뭘로 한다고요? 연립부등식. 즉, 요 3x 빼기 1이 기준으로 3x 빼기 1일 기준으로 이 3x 빼기 1은 뭐보다 큰 거다? 그쵸? 2x 빼기 5보다 큰 거고 또 3x 빼기 1을 기준으로 3x 빼기 1은 뭐보다 작은 거다? 예, x 더하기 7보다 작은 거다. 이렇게 연립부등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 즉 1번 연립부등식이더라. 예, 이런 부등식은 부등식 2개 이렇게 있어도 자, 그러면 말해봅시다. 첫 번째 빨간색 요거는 자 빨간색 2x 빼기 5 예, 3x 빼기 1 자, 불러볼게요. 뭐가 됩니까? 3x 넘어가주면 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넘어가주면 플러스 5니까 예,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네. 자, 요 파란색 밑에 거 파란색 해볼게요. 파란색은 x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x에서 2x 그리고 마이너스를 넘어가주면 플러스 1에서 8. 그래서 결론 뭐가 나옵니까? 자, x의 범위 빨간색은 x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부등호 바뀌었댔죠. 뭐보다 큰 거다? 마이너스 4. 또 파란색은 2로 약분하니까 x는 뭐보다 작다? 2로 약분하면 4보다 작더라. 됐습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정리한 식이더라. 연립부등식으로 바꿔서. 그럼 두 번째는 수직선 그리랬죠? 수직선 그려주시면 자, x는 뭐보다 크다고요? 마이너스 4보다 큰 거고 또 x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4라는 숫자보다 작아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공통 범위 누굽니까? 그쵸? 답. 요거죠, 요거? 요거. 답. 세 번째. 답.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또 누구보단 작다. 그쵸? 4보단 작게 된다.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부등식, 이렇게 부등호가 두 개 나왔을 때도 연립부등식이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3번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네, 해봤습니까? 자,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제일 풀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연립부등식이랬죠, 요거. 바로 어떻게? 2x 더하기 9가, 2x 더하기 9가 누구보다 큰 거다?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다. 그리고 2x 더하기 9가 누구보단 작은 거다? 5보단 작은 거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제가 2x 왼쪽에 식을 딱 먼저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했는데 그럼 편하죠? 자, 어떻게? 2x는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2 밑에 거는 2x는 마이너스 9하면 5 빼기고 마이너스 4죠? 그래서 x값 10 나왔습니다. x는 2로 약분하면 위에 거는 마이너스 6보다 큰 거고 밑에 거는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이제 x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그냥 답을 한 번에 써도 돼요. 답. 뭐예요? 그렇죠. x는 누구보다 큰 거고 마이너스 6보다 큰 거고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한 번에 가도 돼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한 번에 가도 돼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어떻게 했었어요? 바로 수직선을 그려서 해봤죠? 수직선. 어떻게? 바로 x는 뭐보다 큰 거? 마이너스 6보다 큰 거. 또 x는 뭐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이렇게 해서 공통범위 여기 요거를 답으로 이렇게 세 번째 답으로 하기도 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팁. 요 팁이 정말 중요할 수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등호 두 개 있을 때 문자가 가운데만 있다면 즉 양 끝에는 문자가 있어 없어? 마이너스 3과 5에는 x라는 문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럴 때는 양쪽 부등호에 양쪽 부등식에 좌변에 우리가 양변에 똑같은 숫자 더해도 되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 그러니까 요 좌쪽 식과 오른쪽 식에 똑같이 어떤 숫자를 빼고 더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바로 따라합시다. x만 남길 수 있도록 양쪽에 마이너스 9를 해준다. 즉 9를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 빼기 9 없어지죠. 그럼 남는 게 누구예요? 2x. 가운데는 2x만 남고요. 부등호는 안 바뀌었죠. 그럴 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9 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2. 또 5 빼기 9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찬가지 우리 방정식에서도 양쪽 변에 똑같은 수로 나눠도 상관없었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똑같이 2x니까 x만 우리가 범위 구하면 되니까 2로 약분합니다. 그것도 양수 2로 약분하면 부등호 안 바뀌겠죠.
그래서 2로 약분하면 다시 여기서 2로 약분하면 2로 똑같이 약분하면 자 없어지고 여기 뭐만 남습니까? x만 남죠. 그래서 우리 x는 자 2로 약분하면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6. 또 2분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답 똑같습니까? 이렇게 x에 대한 식이 부등호 두 개 있을 때, 부등호가 두 개 있을 때 x에 대한 식이 가운데만 하나 있을 때, 양쪽 옆에는 숫자만 되어 있을 때 똑같은 숫자를 빼고 똑같은 숫자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 그거 조심만 하면 어차피 이렇게 똑같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x를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거 양쪽에 똑같이 빼고 똑같이 나누기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빠르죠? 팁이에요. 팁. 자, 근데 2번 보세요. 2번은 양쪽에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도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아까 했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연립부등식으로 해볼게요. 자, 연립부등식 첫 번째 자,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5x 더하기 6은 작습니다. 누구보다? 3x 더하기 4보다. 그런데 요 3x 더하기 4라는 식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4x 더하기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3x 더하기 4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겠죠. 연립으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 풀러봅시다. 3x 넘어가주면 2x 6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2. 또 이거 4x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x 4 넘어가주면 5 됐죠? 자, 이때 부등호 방향이 밑에 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위에 거는 2로 약분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 밑에 거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크거나 같다 되겠죠. 됐나요?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식은 이것도 답 금방 나오면 좋죠.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요거. 근데 혹시 몰라서 연습합시다.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작은 거. 그리고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 점 찍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리고 공통범위 답은 뭡니까? 바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 밑에 것이 x가 또 뭐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절대값 있는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거까지는 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거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공식처럼 외워놓고 우리가 푸는 것이 정말 빠르고 편할 수도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무슨 얘기인지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이라는 거는 양수로 만드는 거죠. 절대값이라는 건 뭘로 만드는 거다? 양수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예제 보세요. 이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야 된대요. 다 양수값들을 절대값들인데 1보다 작아요. 그럼 x가 뭐가 있을까? 그런 x는 당연히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죠. 0.9, 0.8 이런 거 있죠. 근데 마이너스 0.9도 되겠죠. 마이너스 0.8도 되겠고. 왜? 절대값은 양수로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0.8의 절대값은 0.8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두 개 있죠. 이게 대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 1이 되는 절대값 1이 되는 걸 찾다 보면 그 1은 x값은 1 말고도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있죠. 1하고 누가 있다고요? 마이너스 1. 따라합시다. 절대값에서 1이 되는 숫자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두 개 있다. 기억하겠어요? 이렇게 1과 마이너스를 딱 써주세요.
그리고 나선 당연히 x는 1보다 어떻다? 예, 작아야 되죠. 0.9, 0.8처럼. 근데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9도 되죠. 그것은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값이에요? 예, 큰 값이죠. 마이너스 0.8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x값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9처럼 마이너스 1보다 큰 것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값이라는 것 좀 기억해 주세요. 따라할게요. 절대값에서 1보다 작다일 때, 이렇게 작다일 때 표시일 때는 누구와 누구 사이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더라. 됐습니까? 자, 그럼 예제 4번 바로 볼게요. 예제 4번. 얘는 누구보다 작다랍니까? 누구보다? 3이라는 숫자 얘보다 작다랬죠. 그럼 풀이 어떻게 풀겠냐?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x를 바탕으로 이렇게 놨던 것처럼 여기 지금 절대값 안에 x가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2x 빼기 1이 있죠. 그래서 2x 빼기 1이라는 이 문자식은요. 바로 아까 절대값에서 1이 되는 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럼 여기선 절대값에서 3이 돼야 되죠. 그럼 3이 되는 거는 3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마이너스 3도 있었다. 근데 그 3과 마이너스 3의 어떤 값들? 3보다 당연히 작은 값들이고 또 마이너스 3보다는 어떻게 아까처럼 큰 값. 이렇게 사이값이라는 걸 딱 처음에 알고서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등호 방향 요거 보고 요 사이값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파랑색 3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3과 3 사이다. 그래서 이걸 풀면 돼요. 어떻게 풀면 됩니까? 바로 아까 양 끝에 숫자만 있으면 요 가운데 있는 숫자 요거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다 했죠? 어떻게 하면 없앤다? 그쵸? 플러스 1을 똑같이 해주시면 없어지겠죠. 없어지면 누가 남아요? 2x. 그리고 나선 3하고 1 더한 거 뭐다? 4. 마이너스 3하고 1 더한 건 마이너스 2. 그러면 x는 양쪽에 뭘로 나눌 수 있어요? 2로 나눌 수 있죠? 2로 나누면 자, 2로 나누면 없어지고 뭡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뭡니까? 2보다 작게 된다. 이렇게 수직선 안 그리고도 절대값 있는 부등식 요거 이렇게 수직선 안 그리고도 식으로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3보다 작다라는 부등호가 있다면 절대값에서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러니까 사이 값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마치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요거 표시 바로 어떤 표시냐? 사이값. 누구와 누구? 사이값. 이렇게 시옷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표시 무슨 값? 사이값. 시옷자 같은 표시로 생각해도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밑에 1보다 크다가 있죠. 요거 풀어야 돼요. 그럼 요거는 당연히 x값들이 뭡니까? 1보다 큰 거, 뭐 2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근데 절대값 하다 보니 절대값 마이너스 2도, 절대값 마이너스 2도, 2죠 2. 그래서 1보다 큰 거 맞아요. 절대값 마이너스 3도, 1보다 큰 거죠. 그냥 3이니까. 그래서 얘는 요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2, 3, 4, 5 양수 2보다 큰 경우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작은 경우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어떻게? 1보다 x는 1보다 어떻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 아까 나온 숫자 마이너스부터 어떻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처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처럼 x는 더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경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주셔요. 어떻게 외워주냐면 따라합시다. 부등호의 방향이 시옷자 같은 형태면 사이값이고 요거는 부등호 방향이 어떤 형태냐? 기역자 같은 거 사실은. 약간의 기역자 같은. 기역자 형태 같은 거면 어디 값이냐면 바로 1과 마이너스 1의 사이가 아니라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요 바깥 부분, 바깥 부분이에요. 바깥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1보다 큰 기역자 같은 큰 부분이랑 바깥의 기역처럼 요 바깥 부분이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누가 숫자가 더 크냐? 둘 중에 1과 마이너스를 누가 더 커요? 1이 더 크죠. 그래서 이 1, 둘 중에 1이 더 큰데 1보다 더 큰 부분과 또 마이너스가 더 작죠. 그 마이너스가 더 작은 이렇게도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1보다 큰 절대값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1보다 크지만 누구보단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가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등호 방향 보고 답을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또 해볼게요. 예제 4번에 이런 문제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 한번 요 문제 4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이 풀을게요. 바로 첫 번째 아까 어떻게 하랬죠? 이렇게 하랬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부등호 방향을 먼저 살펴보세요. 부등호가 얘는 지금 시옷자 같은 사이값일까요? 기역자 같은 바깥 부분일까요? 그쵸? 요거는 시옷자 같은 뭐다? 사이값이다. 사이값.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값이냐? 절대값에서 5가 되는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 요거의 사이값이에요. 사이값.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 요 x-3 요 안에 있는 문자식은 x-3 요 안에 있는 문자식은 누구와 누구 사이다? 요거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5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당연히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사이값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5,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5보다 큰 이렇게 사이값이 돼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풀면 됩니까? 그쵸? 두 번째는 그냥 똑같이 양쪽에 뭘 더하면 될까요? 그쵸? x만 남기려면 양쪽에 3을 더하면 되겠죠? 3. 그러면 없어지고 x는 5 더하기 3, 8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 더하기 3,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답이 딱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헷갈릴까봐 한 번 더 그림으로 참고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x의 범위가 있을 때 5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단데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라고요? 마이너스 5랑 플러스 5 사이가 돼야 돼. 사이가. 근데 이 사이 값에는 x가 아니라 어떤 식? 여기 절대값에 있는 바로 요 x-3 그죠? 요 x-3이라는 요 식이 마이너스 5 사이더라.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도 좋겠습니다. 수직선으로 참고하세요. 자, 그럼 2번 볼게요. 2번은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사실은. 자, 어떻게 하느냐? 한 번에 원래는 자, 첫 번째. 얘는 사이가 아니라 어떻게 이거 바깥 부분이죠? 바깥 부분. 바깥 부분이야. 바로 누구와 누구 바깥 부분이냐? 여기 2보다 바깥. 또 누구? 절대값이 2 되는 거. 마이너스 있죠? 요거에서 바깥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주시면 자, 어떤 x값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2하고 누구다? 마이너스인데 2도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2도 안 들어가죠. 등호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에 사이값이 아니라 아까처럼 사이값이 아니라 어디라? 바깥 부분이다. 바깥. 요 바깥 부분이더라. 근데 이 바깥 부분인데 누구 식이 요 바깥 부분이다? 6-x 6-x가 요 바깥 부분이더라.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온다? 그쵸? 6-x라는 이 식이 여기 지금처럼 마이너스 2보다 왼쪽 바깥 부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이 돼야 되고 또는 6-x가 누구보다 커야 됩니까? 2보다 커야 되겠죠. 이 바깥 부분 2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형태로, 두 가지 경우 형태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그래서 이제 풀어볼게요. 두 번째. 자, 요거 양쪽에 마이너스 6 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 하니까 마이너스 8 또는 또 이것도 마이너스 6 하니까 마이너스 x는 2 빼기 6, 2 마이너스 6 뭐예요? 마이너스 4. 요렇게 돼서 자, 말해봅시다. 다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x는 뭐보다 크다? 8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곱하면 이제 두 번째 거는 x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4보다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작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바깥 부분이냐 이렇게 사이값이냐 이런 것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어때요? 이 절대값 있는 부등식 좀 헷갈리긴 하죠. 그리고 좀 중요해요.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도 이런 방법을 좀 쓸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 다시 반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연립 부등식과 절대값 있는 부등식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 거니까 꼭 요 절대값 부등식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